이 세계에는 악마의 열매라는 과일이 존재해. 이 과일은 먹는 사람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지만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점이 특별해. 그래서 과일의 수가 많아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 라이와 레나는 오늘 교회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모험가로서의 힘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 드디어 이날이 왔다는 생각에 그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해.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기쁨이 드러나고 있어. 라이가 레나에게 어떤 능력을 원하냐고 묻자 레나는 서로 함께 있다면 뭐든 괜찮아 라고 답해. 그 말을 들은 라이도 레나와 함께 모험가가 되자고 제안해.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악마의 열매를 먹어서 원치 않는 힘이 나올 수도 있어. 만약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니까. 하지만 라이 친구는 자신감 넘치게 우리 둘이 하면 무조건 될 거야 라고 말해. 하지만 인생은 꿈과 다르지. 힘을 받은 후 라이가 된 건 농민일 뿐. 여기엔 모험가 같은 건 전혀 없네. 현재 그는 채소를 기르고 물고기를 키우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 농사가 잘 돼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차증이 나. 농부가 된 이유를 생각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거든.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게. 그 커플이 악마의 열매를 받으러 성당에 갔을 때 관리자는 몇 개의 열매를 꺼내서 선택하게 했어. 열매를 먹으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자신의 힘에 맞는 직업을 얻어야 해. 그들을 시도시키기 전에 성녀는 문서화되지 않은 법칙을 설명했어. 열매는 한 사람당 한 개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몇 명의 멍청이가 이걸 무시했다가 모두 사라져버린 적이 있지. 그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리나가 첫 번째로 시도해봤어. 랜덤으로 과일 하나 고르니까 먹자마자 온몸이 빛나기 시작했지. 힘이 솟아나면서 몸이 뜨거워졌어. 성스러운 여신의 감별 능력으로 보니까 그녀가 10년마다 나오는 선발된 자라는 걸 알아차렸어. 이제 리나는 모험가가 돼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해. 라이도 너 진짜 대단해 하고 응원했어. 목표를 이미 이뤘으니. 그러면서 라이도 한 개 먹어보기로 결심했어.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시도했는데 빛나긴 했지만 얻은 건 과일 마스터라는 능력이었어. 이 말을 들은 라이는 아니 이게 뭐야 하고 쓴웃음을 지었지. 리나가 이제부터는 더 많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고 농업 시간이 단축될 거래. 그래서 바로 농부가 되라고 추천했어. 라이는 단순히 모험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걸로 낙심해버렸지. 리나는 그런 라이를 위로하며 난 항상 네 곁에 있을게. 그러니까 힘내 라고 했어.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그녀가 남아있게 허락하지 않았어. 특별한 사람들은 왕도에 보내져야 하거든. 그녀는 명령을 어길 수 없었고 결국 강제로 끌려갔어. 이게 바로 지금 라이가 농부가 된 이유야. 그 애는 농사기술 덕분에 남들보다 훨씬 빨리 수확하고 과일 품질도 대박이라서 꽤 많은 돈을 벌었어. 농산물 팔러 가는 길에 레나라는 여자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레벨업했다고 하는 글을 봤어. 겨우 3개월 만에 S랭크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진짜 질투가 나더라.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다니. 슬픈 얼굴로 집에 돌아가 열심히 연습하기로 했어. 하늘이 원하는 걸 안 주면 그럼 2배로 열심히 해야지. 그때 동안 농사 짓는 나무에 칼을 휘두르긴 했는데 힘껏 내던지면 매번 되려 반칙당해. 레나는 땅에 누워서 혹시 내 친구가 나를 잊어버렸을까 생각했어. 그때 귀여운 동생 아일라가 와서 나를 불렀어. 지금은 같이 살고 있어. 형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야가 물을 줬어. 청년한테 입양돼서 아야는 정말 고마워하지. 근데 그 친구는 남의 일을 깊게 파고들고 싶지 않아서 아야한테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어. 대신 그들은 꽤 즐거운 삶을 같이 누리고 있었지. 이때 아야가 방금 음식을 다 만들었고 그래서 라이한테 밥 먹으라고 재촉했어. 아야는 요리를 정말 잘해서 밥이 아주 맛있어. 최근 농사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히 악마의 열매에 대해서도 아야가 잘 모르니까 청년이 이번에 채소를 키우는 것 외에도 악마의 열매를 가지고 기술을 시험해보고 있다고 설명해줬어. 그리고 아야한테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당부했어. 그랬더니 아야는 나 방금 잘게 썰어서 찜솥에 넣었어 라고 고백했어. 그 말을 듣자 라이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 한 사람이 인생에서 한 번밖에 먹을 수 없거든. 안 그러면 몸이 서서히 중독돼서 죽게 돼. 이때 레나도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라이도 땅에 쓰러졌어.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라이가 죽은 듯이 다 되었다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깨어났어.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죽어야 했는데? 그 친구가 얻은 두 번째 스킬은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신검이야.
그 검의 광채는 어디서든 빛나서 성스러운 여자도 깜짝 놀라게 했어. 그녀도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몰랐어. 아일라는 드디어 자신의 힘을 얻었어. 그건 바로 스킬 감정이야. 그래서 그녀는 남동생에게 크게 외치면서 첫 번째 스킬을 알려줬지. 그건 과일 마스터라는 스킬이야. 듣기엔 별로지만 이 스킬 덕분에 그는 모든 과일 독에 면역이 생기는 거야. 최근에 얻은 새로운 스킬은 신검이야. 이 스킬을 사용하면 모든 능력치가 상승하고 마법에도 저항할 수 있어.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베지 않았던 나무들 앞에 칼을 들고 왔어. 근데 이번엔 검사가 수십 그루를 뚫고 지나가 버렸지. 그래서 두 형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 이제 레나를 만나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시간이 지나 아이라와 함께 왕도에 도착한 누나는 새로운 음식에 신이 났어. 목표는 모험가 등록을 위해 축제로 가는 거야. 형이 활짝 웃으며 기분 좋은 모습을 보니까 아이라가 물어봤어. 여기 오고 싶었던 거 진짜 오래됐어. 직업 수령 목록을 가리키며 이거 할 수 있으면 돈도 벌 수 있어. 라고 말해. 그때 그들은 벽에 자기가 아는 친구의 사진을 발견했어. 곧 내가 그녀를 따라잡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형은 아직 어린 동생에게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갈게. 등록 후 탐지 기술을 얻고 돌아온 아이라는 주변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둘러봤어. 여기서 모두가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단 나이와는 상관없이 나만 두 가지 상태가 달랐어. 그 애는 정말 똑똑해서 탐지 능력으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해. 갑자기 이때 라이가 세 명과 부딪혔어. 걔들은 자신들이 더 강하다는 걸 알아서 괜히 시비를 걸더라고. 라이가 겁이 나서 내가 먼저 너한테 부딪혔어 라고 했는데 아이슬라가 이 상황을 보러 내려오니까 라이가 그냥 떠나기로 했지. 그런데 상대가 기세를 타고는 라이를 한 대 쳐버렸어. 근데 라이가 신검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그 공격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았어. 두 동료가 너무 놀라서 라이가 젠의 공격을 막은 걸 보고 있었어. 라이가 자신의 반사신경이 확실히 빨라졌다는 걸 깨닫고는 기쁘게 난 임무를 하나 받았어. 아이슬라 같이 가서 처리하자 라고 자랑했어. 그들은 바로 몬스터들이 사는 초원에 도착했어. 그 애가 누나에게 내 뒤에 있어야 한다고 주의시켰지. 여기 무지 위험하니까. 아일라의 감식 능력을 이용해 형이 슬림을 제거할 방향을 가리켰어. 이 생물의 약점은 내부에 있는 코어야. 그래서 라이는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서 베어버렸지. 뒷면 땅까지 날아가서 폭발했어. 대박. 이제부터는 힘을 조절하기 위해 연습해야겠다. 아일라는 형이 정말 뛰어나다고 칭찬했지만 슬림이 잘린 모습은 좀 슬프게 느껴졌어. 이 녀석이 피자 10개 분량이야 라고 설명했어. 그 말을 들은 아일라는 즉시 칼을 꺼내서 잘라서 팔 생각이야. 더 이상 동정심 따위는 필요 없어. 슬림은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 아일라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근처에서 도와줘 라는 외침이 들려왔고 그들은 그 소리에 주목했지. 알고 보니 제니랑 두 동료가 거대한 괴물과 맞서 싸우고 있었어. 그들은 도망칠 방법을 찾고 있었고 그때 팀이 도착해서 대신 잡혀버렸어. 그 악마 아일라가 여기에 잘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진짜로 강한 존재야. 그 커다란 생물은 엄청 무거워 보였지만 의외로 느렸어. 아일라가 신검의 형님에게 물리 방어력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어. 맞으면 진짜 아프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친구는 정신을 집중했어. 그 악마가 얼마나 강할지 예상했는데 기본 공격 몇 번으로 그냥 두 동강 내버린 거야. 여동생이 달려와서 괜찮냐고 물었지. 그 장면을 본 새 친구는 완전 경악했어. 저 친구 도대체 뭐야? 이렇게 강해? 길드에 돌아가서 물건을 거래했는데 접수하는 언니가 깜짝 놀라더라. 슬림을 이긴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야 라면서 귀신뿔까지 갖고 있다니. 그는 그들을 도와준 은혜 때문에 방금 전 친구들이 함께 증인으로 나섰어. 지금도 그들은 신입생이 이렇게 큰 괴물을 쉽게 이긴 걸 믿기 힘들어해. 라이는 드디어 정식 모험가로 인정받은 것에 기뻐했어. S급 팀이 드디어 돌아왔고 그 안에 레나도 있었지. 그래서 그는 이름을 부르는데 반응은 그냥 무관심이었어. 그걸 보면서 뭘 잘못했지? 여동생이 그 사람 아는 사람 맞아? 라고 물어보니 그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레나가 자기를 모르다니 짧은 시간에 다 잊어버린 건가? 와, 아일라가 오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피자 먹자고 하더라. 이건 그녀가 처음으로 맛보는 특별한 음식이라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배고프면 안 되지. 결국 피자를 배 터지게 먹고 거의 질식할 뻔했어. 다행히 레나가 물을 가져다 줬지. 그가 이름을 부리려 했는데 아일라가 입을 막더라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싶었나 봐. 여동생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레나가 왜 여기 있는지 물어봤어. 실은 레나가 처음에 물어본 거지. 라이가 웃으면서 자신과 동생이 모험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야기했어.
간단히 말하면 그는 악마의 열매를 잘못 먹어서 두 번째 각성을 했고 신검의 칭호를 얻었지. 그러니까 이제 꿈이 현실이 된 거야. 모든 스킬과 스탯이 엄청 강하니까 곧 레나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라이가 ES급 팀에 대해 물어봤어. 아일라도 듣고 싶어 했지. 방금 전 사람들이 그들을 극찬하던 걸 봤거든. 레나는 우울하게 그렇게 좋지 않다고. 자신은 성녀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강제로 다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어. 돈은 많지만 결과는 기대한 것과 달랐지. 그리고 라이한테 그 무개념 팀에 개입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그러니까 아따처럼 아는 척 안 한 거야. 라이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애들이 생각하기에 시크릿은 진짜 엘리트 팀이니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레나가 2달 전 악사를 처치하던 임무 얘기를 시작해. 성공적으로 처치했지만 농장의 꽃밭도 태워버렸잖아. 레나는 뭔가 하고 싶었지만 팀장이 그 정도면 너무 싼 값이라고 마음대로 해버렸어. 농민들이 절망 속에 울고 있는데 농산물 다시 심으면 되지. 얘를 안 죽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라며 이건 운이 좋은 거라고 말했어. 레나는 심각하게 생긴 얼굴로 성녀한테 가서 이런 건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지. 근데 성녀는 그게 전혀 문제없다고 하더라. 앞으로 역사에 S급 팀이 악사를 처치했다고만 남을 거라며 농민들의 고통은 잊혀질 거라고. 그때 성녀가 레나를 칭찬하니까 레나는 더 화가 났어. 이야기를 들은 후 라이가 왜 자신의 팀에 합류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어. 사실 그녀는 정말 가고 싶었지만 권한이 없어서 고개를 저었지. 라이가 그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걱정스러워졌어. 레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고 그날 밤 그들은 오크를 처치한 보상금을 받으러 갔어. 엄청난 적이었기에 1만 골드를 받았고 정말 대박인 전투 성과였기에 접수원도 힘을 내라고 응원했어. 돈 주머니를 들고 있는 라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 여전히 그녀 친구를 걱정하고 있었거든. 아일라가 제안했어. 그 언니의 팀에 대해 더 알아보거나 직접 물어보자고. 팀장이 방 안에 있었거든. 사냥 후 그 팀장은 항상 여자들을 부르고 오늘의 전투 이야기를 자랑했지. 롤즈가 말했다고 해. 아침에 악성곰과 싸우다가 움직임을 봉인하고 멋진 콤보로 그걸 반으로 쪼갰다고. 접수원도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 몇몇 주민들이 전투로 피해를 입었다고 불만을 제기했거든. 하지만 그 남자는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했어. 또 자기는 도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변명했지. 우수팀이더라도 작은 손실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어. 아울러 접수원에게 길을 갈 때 벌레를 밟지 않았는지 확실하냐고 되물었어. 라이가 그때 들어가서 브루스를 반드시 레나에게서 풀어주라고 요구했어. 그의 말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 이 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가 왜 울었는지 알 것 같았어. 그는 라이를 그 여자애의 팬이라고 야겨서 사람들을 시켜서 끌고 나갔어. 이 방은 S급 팀 전용이어서 라이에게는 그 어떤 권한도 없었거든. 아일라가 보고 달려가서 물어봤어. 그 남자는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즐겁게 피자를 먹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 새로 사귄 두 친구도 라이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조언했어. 브루스를 자극하는 것은 성녀에게 대적하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훗날 모험가가 되는 길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했지. 그 성녀는 왕도에서의 영향력이 대단했거든. 다음 날 레나가 성녀한테 받은 선물을 받고 그들은 정말 자랑스러워해. 덕분에 멋진 기술을 가지게 됐고 왕처럼 대접받고 있어. 그런데 어제 어린 시절 친구의 초대가 생각나서 팀을 떠나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는데 그들이 지금 가장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은 듯해. 그녀는 자기 방책으로 모험가가 되고 싶지만 팀장님이 동의하지 않지. 즉시 그녀를 협박해. 이놈 진짜 빠르가고. 레나의 성검조차 그에게 닿지 않아.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그녀에게 한 대 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기억해. 영광은 남의 고통과 함께 온다는 사실. 이 시대에선 피할 수 없는 건데 말이지. 서로 세계를 구하자고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야. 그들의 팀은 출발하고 시민들이 열렬히 찬양해. 레나는 누군가가 구해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그때 자신감 넘치는 브루스가 나타나서 인사해. 너희가 간 일이 있어서 왔어 라고 하더니 레나를 끌고 가서 한 캐 괴물을 처치하자고 하네. 그녀가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청년이 전에 약속한 대로 함께 모험가가 되자고 다시 말했어. 그래서 그 황금머리에 도전장을 내민 바야. 처음엔 사양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다고 놀리니까 완전 화가 나서 받아들이게 됐지. 조건은 네가 이기면 레나가 자유롭게 해주고 내가 이기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레나는 이 친구가 너무 대담하다고 생각했지만 청년은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었어. 그놈은 그들을 왕도에서 쫓아내겠다고 맹세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지. 아일라도 검증으로 적의 능력을 확인하라고 도와주었고 그녀의 귀여운 동생이 그의 기술이 신속이라고 알려졌어. 상대와의 거리를 찰나에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공정하게 하기 위해 라이가 자신의 기술을 과일 마스터랑 신검이라고 말했어.
허나 상대는 세상에 한 사람당 하나의 타이틀뿐이라고 믿지 않았어. 전투가 예상대로 시작됐어. 그루스는 엄청난 속도로 돌진했지. 체력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저놈은 수많은 전투를 겪어봤고 라인은 아직 싸워본 적이 없어. 지금 그는 그의 움직임을 보면서 공격을 예상해야 하는 상황이야. 그렇지만 그 공격 방식은 이해하지 못해. 상황이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그로서는 계속해서 라이를 괴롭히며 아까 그 자신감이 어디 갔냐고 놀리는 중이야. 라인은 점점 밀리고 관객들은 지루해져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생각하고 있어. 메인이 신입인데 이렇게 압도당하니 어떻게 역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로즈가 순간이동해서 뒤에서 라이를 한 대 가격해 꽤 아프게.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라이를 가지고 놀면서 주변 전체가 자기 영역이라고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 그의 검이 닿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그 정말 강해. 모든 공격에 불필요한 동작이 없으니 역시 S급답티. 그 압박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데 연쇄작용으로 제거를 해야 하니까 라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덤벼들어.